국악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외대부고 24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1학기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중력 파트가 이제 시험에서 배제됨으로써 2학기로 이제 넘어온 상황이며, 일단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산화, 환원,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아래쪽에 있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즉 전 영역에서 물리와 화학의 이런 포지셔닝 매우 넓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출제 빈도를 보시면 아무래도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산화, 환원, 아래쪽에 있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또 하나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시험 범위 빈도가 매우 높았다. 즉 최근 4개년 이제 전체 총합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내용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으며,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전체 이제 난이도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물리와 화학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대략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또 하나 산화, 환원, 산과 염기까지를 이제 포함시키고, 이외 이렇게 중화 반응 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죄송합니다,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로 물리학을 이제 전체 포지션해 보면 중화 반응과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 자체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포함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저는 시험 기간 이제 총 7주차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략 일단 중간고사까지 텀 자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시험 범위 양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이 들며, 5주차까지 이제 진도 마무리하고 최대한 1, 2주차의 고난이도, 즉 물리화학 수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됐을 때 클리닉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그리고 노력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누적 테스트, 그리고 학교 유형에 맞는, 즉 외대부고에 최적화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 주차별로 계획을 진행하고, 현재 모든 테스트지는 이제 작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 따라서 약간 이질감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변형 발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누적 테스트를 점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직보 자료나 기타 등등 시험 분석까지 시험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잡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일일 수업에 대한 전체 이제 플로우입니다. 1번 누적 테스트를 대략 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기존에는 문항의 난이도를 매우 높여서 문항의 양은 적지만 전체 이제 시간 양 자체는 사실 되게 문항을 줄이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전체 문항의 개수를 다소 늘리고 중상 범위에 있는 문제를 늘릴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해당 내용은 이제 학교 기출 변형이나 이제 개발 문항을 포함한 문항 대략 30문항 내외, 즉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차 거듭할수록 나름 누적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30에서 40 문제 초반까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학생들이 단기간 내, 즉 타임어택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주간지 설명의 경우에는 수업의 나름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업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학교의 기출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테스트 혹은 학교의 이제 시험 유형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주간지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진행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또 하나, 핵심 단원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데 최대한 고난이도 위주로 일단은 해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전체 개념을 반복하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암기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신을 이해해야 되는 타이틀로 제가 정리한 바는 22년 시험 유형입니다. 보시면 다른 것보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상 문항은 27에서 33문항까지 이제 파생되었다. 다시요. 23년의 경우에도 대략 30에서 34문항 이제 포함되었고, 전년도 2학기 기말부터 우리 학교는 이제 서술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거는 1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이 추세에서 다소 벗어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반 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체감 난이도를 분명히 설정하지만, 여튼 1학기 기말고사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소 내용이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중하였고, 저희 재원생의 경우에 객관식 총 26명이 이제 100점이었고, 나머지 뭐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변별력의 이제 차이가 매우 심함으로 결국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학기 중간고사는 사실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학기 성적, 즉 2학기 중간고사 성적에 따라서 2학기 기말고사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1학기 때 제가 이렇게 총 4가지의 섹터를 잡고서 나름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이탑 연계성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EBS를 플러스 알파 포함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연계 수업을 진행했다. 즉 심화 수업을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무엇보다 하이탑 연계한 수업이 학생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으며 이 추세 혹은 흐름은 2학기 때도 불변하게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름 이제 학교 시험 출제자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혹은 그 방향성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저 역시 따라가는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 기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분석을 통해서 그 기출의 해석이나 혹은 풀이를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필기를 바탕으로 이전 최근 3개년도의 트렌드는 분명히 있지만 올해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전 인원 자체가 사실 다른 반에 비해 사실 많은 편인데 그래서 문제 풀이를 이원화할 생각입니다. 즉 최상위권과 그리고 중상위권으로 나누어서 과제의 양이나 혹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양 자체를 조절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학기 때 배제했던 이 파트 즉 자유낙하 포물선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이 사실 물리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에 만약에 통합과학을 하지 않는다면 수학에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지만 물리 파트에서 요 단원 마찬가지 공부하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운동량과 충격량은 고난이도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화학 파트입니다. 사실 2학기의 메인은 화학이라고 해도 이제 무방한데 첫 번째 산소와 전자의 그 산화 환원 총 32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중화 반응과 이온수의 변화가 총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빈도 수상, 즉 화학 변화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산화환원 파트의 각 사례 분석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과 염계의 특성, 즉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 포함은 돼 있으나 산과 염계의 특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종의 다양성의 정의와 혹은 종 비교 이런 문제들도 이제 다소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제 포인트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의 방향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4단원 환경과 에너지의 경우엔 생태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즉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며 각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지구 온난화와 대기 대순환의 경우엔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자료, 즉 모식도 분석이나 그래프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과에서 벗어나서 결국 통과와 그 결을 같이 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심화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의 에너지 종류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부 배제될 수 있으나 아래쪽에 보시는 열기관까지 나름 물리형과 그 결을 같이 하는 문제들이 고루 분포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전자기 유도와 유도 전류에 해당되는데 여튼 물리 파트에서 사실 역학 다음으로 전자기를 이야기하고 그 전자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도 전류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원리를 묻는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실 전력이나 혹은 그 수송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이제 분석하는 내용, 즉 도표 분석이나 그림, 이제 모식도 분석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뒷단원의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태양 에너지와 이제 핵발전의 이제 각 사례, 즉 화학과 물리의 이제 경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면밀히 정리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총 정리하자면 이제 해당 자료의 경우엔 저희 1학기 시험 대비 진행을 했던 학생 플러스 현재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의 경우엔 자료 해석과 모식도 분석, 두 번째 화학의 경우엔 그래프 도표 분석 타임 어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생명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정의에 대한 암기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확인이 되게 중요하며 지구과학의 경우엔 암기를 넘어서 그래프나 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꽂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총 정리를 하자면 물리 파트 전자기 유도, 유도 전류 그리고 전력 수송 에너지 전환 이렇게 열 기관까지 전체 이제 가장 많은 빈도수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화학의 경우엔
아무래도 전자의 산화환원 파트가 매우 중요하며 그리고 생명엔 진화와 변이는 시험에 이제 포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가 가장 꽂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구과학의 경우엔 지구 온난화 플러스 대기 대순환이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1학기 우리 시험지를 보면서 2학기 역시 같은 흐름과 맥락을 갖다라는 이제 생각하에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각 도표이죠. 일반적으로 모식도를 활용하는 이제 시험 문항인데 그 내용을 다소 이제 자료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도표로 표현하시는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엔 사실 이 문제 보고 저 되게 많이 좀 당황스러웠는데 여튼 최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화원에서 나오는 각각의 수능 요소가 통합과학에 포함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역시 산화, 환원, 중화 반응에서 반드시 고난이도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이제 개발을 다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지구과학 파트는 단순히 암기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진행했던 핵심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열 효율 비교에 해당되는데 흔히 닭꼬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학생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힘들어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지문 분석이나 각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글을 바탕으로 면밀히 그 자료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필요한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쪽에 빠졌을 때 타임어택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 결국 학생들 시간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르지니 합성 효소의 경우에는 즉 생명과학 2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혹은 2학년 과정에 대한 학습 마찬가지 진행할 예정이고 이 역시 이제 필기를 기반으로 제가 수업 시간 내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며 오른쪽 역시 학교 선생님께서 뭐 이제 배부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변형 발전됐다. 고로 우리 외대부고 시험 대비는 우리 외대부고만을 위한 시험 대비 즉 학교의 자료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를 따라가는 것이 대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대부고의 시험 대비는 대비가 아니라 어떻게 학교에서 진행되는지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19년부터 23년까지 올해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특이 문제들 몇 문제 이제 골랐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제 가요를 통해서 그 가요 중에 있는 특정 문구가 이제 차지하는 과학적 원리를 확인하는 문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높이에서 물체 떨어지고 혹은 각각의 물리량에 이제 그 차이를 두지 않는데 다른 높이에서 하나는 연중 운동 또 하나는 포물선 운동하는 걸 비교 분석하는 문제로 이제 출제되었다. 고로 자유낙하나 이 오른쪽에 있는 삼중 충돌 같이 운동량 충격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즉 모의고사 수준까지는 나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 전공자로서 화학을 볼 때 사실 굉장히 공들인 느낌이 많습니다. 보시면 각 사례의 비교 분석은 거의 대부분 이제 비건의 이제 금속의 방향성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하는 건데 우리 외대부고는 총 세 가지를 분류해서 문항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섞어놓은 느낌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황산구리 이런 애 보이면 가수까지 마찬가지 이렇게 변형돼서 그들이 어떻게 이온수가 변하는지까지 확인하는 문제 즉 색깔과 이온수를 변하는 이온수의 확인을 확인하는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문제의 경우에 이제 사실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의 이제 흐름상 이온수 변화까지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금속판의 질량이 보이죠. 고로 원자 번호를 바탕으로 그 물질들의 각각의 질량에 대한 이제 수준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전체 물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사용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황산구리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과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역시 이번 특강 기간 내에 되게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 보자마자 0.1초 내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각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총정리하자면 물리와 화학을 나름 패턴을 최대한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학생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리하여 제가 1학기 때 특정 이제 외대부고 22년 1학기 기말고사 4번 문항을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 변형했고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또다시 나올지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이제 패턴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산화, 환원 혹은 중화 반응까지 역시
문제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고 학생들에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혹은 주중 테스트를 통해서 최대한 연습시키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저희 본 교재의 경우에는 뭐 매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주간지는 이제 내신 유형에 대해서 정리한 문항인데 매주 나갈 예정이고 솔루션과 테이크오버는 4주와 3주차 이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사실 이 자료를 좀 더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솔루션의 경우에 3주 그리고 테이크오버에는 한 2주 정도로 이렇게 배부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학교 필기의 경우에 거의 초창기에 나가는데 대략 3개년 우리 학교 필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수업 때 진행했던 필기는 가장 마지막 주, 즉 직보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고자 적중률을 이제 비교 분석했더니 거의 대부분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 가까운 개념서와 그 맥락과 결을 같이 한다. 그리고 교재 이제 구성 자체를 24년부터 다소 바꿔서 솔루션이나 혹은 테이크오버의 빈도수가 사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매해 거듭할수록 고난이도 문제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계속 반복드리지만 그 내용과 그 결을 같이 하는 수능 문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2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수능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핸드백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6주 차에 다시 한번 정리할 예정이고 하이탑 필기는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 기출의 경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의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복원을 했고 그 복원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다소 해설까지 정리함으로써 최종 모의고사 형태 우리 학교 폼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외대부고 두각에서 개강을 합니다. 8월 25일 날 개강을 하고 총 7회차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매해 즉 23년 2학기 때부터 계속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원과 상관없이 최대한 빠르게 마감하고 정해진 인원 안에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항상 믿고 맡겨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여튼 부모님 그 마음처럼 부족한 학생부터 먼저 챙기는 강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